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세시의례 2라는 주제로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강의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세시의례란 1년의 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형식과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는 의례적 행사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시의례가 음력과 양력이 결합된 태음태양력이라는 역법에 토대하고 있으며 전통사회의 농업, 어업과 같은 생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조상신이나 마의신처럼 영토수호신에 대한 신앙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부분 역시 세시의례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세시의례는 1년이라는 시간의 리듬, 특히 계절에 따른 일상생활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을 상징적인 차원의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전통적인 생활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1년의 시작인 정월의 세시의례를 검토했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2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는 월별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세시의례는 종교적 기능, 공동체의 단합을 확인하는 사회적 기능, 일상의 리듬감을 부여하는 휴식과 자연의 재생을 도모하는 생산적 기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이루어지는 각종 조상 숭배, 자연신이나 수호신에 대한 제사, 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령 어떤 행사가 놀이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기능 혹은 목적은 오락적, 주술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시의례의 성격을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시풍속에서 생산, 곧 생업의 중요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행해지는 의례들 가운데서 생업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다수라는 사실은 생업이 세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문헌에서 세시의례의 기원으로 추정하는 행사들을 살펴보면 수확에 감사하는 풍속이 주요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시의례의 유래를 통상 농경의 기원으로부터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시풍속은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시풍속은 1년의 주기로 반복되는 의례와 행사를 말합니다. 한국 세시풍속의 주기는 크게 두 가지, 곧 의례주기와 생업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례주기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유교, 도교 문화에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면 생업주기는 처음부터 농경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세시에서 농업상의 필요에 따라, 즉 농경의 각 주기를 따라 계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생업은 농업, 어업과 같은 종류에 따라서 또 동일한 생업이라 하더라도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령 용왕제의 경우 의례의 이름이나 목적은 풍성한 생산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의례의 대상이 되는 용왕신은 농촌과 어촌에서 다르게 관념됩니다. 농촌에서는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지만 어촌에서는 바닷속 물고기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농업을 주요한 생업으로 하더라도 한반도 북부, 중부, 남부라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의례의 종류나 중요하게 여기는 세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음력 5월 5일 단오와 8월 15일 추석은 한국 세시의례의 지역성을 잘 보여줍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일부 지역, 경북, 전라도 북부 내륙 고지대는 지리적, 기후적 영향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벼의 생육이 늦어 8월 추석에 맞춰 벼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추석을 맞춰 벼를 일부라도 수확하기 위해 조생종을 심는 등의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이조차 맞출 수 없는 지역들에서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낼 수 있는 9월 9일인 중양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남부지방에서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겹쳐지는 5월은 매우 바쁜 시기라 명절을 크게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부지방에서 5월은 비교적 한가해 큰 행사를 열기에 적합합니다. 이처럼 지역별 생업주기에 따라 명절의 중요성도 다르게 인식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세시을에는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생활문화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시을에는 생업, 종교, 신앙, 계절에 대한 인식, 계층별 유행과 같은 생활 양식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세시을에는 해당 사회 혹은 공동체의 생업이나 믿음 체계 등이 달라지면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시을에는 주로 조선 후기에 성립된 소위 전통적인 일상 문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관행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기술의 발달, 생활 리듬의 변화는 한국의 세시 풍속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세시의례에서는 적당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읽고 자연현상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신에게 기원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농업이 아닌 일을 생업으로 하게 되면서 계절에 대한 인식과 그에 맞춰 수행되던 의례들 역시 점차 일상에서 그 중요성을 잃어갔습니다. 또 기술의 발전, 서구 문화의 유입, 근대적 우주관의 도입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믿음 체계와 세계관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세시의례 가운데 주술적, 종교적 성격을 띠는 많은 행사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종교적 세시의례는 차례, 성묘와 같은 조상을 모시는 의례 정도입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삶의 방식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는 점이 세시의례의 또 하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지금 한국에서는 과거와 같이 체계적인 세시의례는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시체계에 맞추어 이루어지던 의례 중 일부가 근대적 휴일제도의 도입에 따라 명절 휴일로 재편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제도로 편입되지 못한 다양한 세시의례는 체계성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오래된 관행으로 파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한국적인 혹은 지역적인 것을 말할 때면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세시의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세시의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시간 나누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는 방법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력이 큰 종교나 믿음 체계, 생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의 경우 1년 중 정월에 가장 많은 세시 행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월의 세시는 조상에 대한 의례를 중심으로 여러 수호신이나 자연신을 대상으로 새로운 한 해 동안 가정과 마을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월 이후로부터 세시 의례들은 시간상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생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시의례를 달리 농경의례라고도 부르는 배경에도 이러한 생업과의 관련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지방마다 파종하거나 수확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부터 세시의례는 지방마다 행사를 치는 시간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사의 기본적인 구조나 내용은 전국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업의 종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각기 운영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한국 세시의례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은 봄과 여름에 행해지는 세시의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달력상으로는 2월부터 7월까지가 됩니다. 2월부터 3월을 봄철의 세시의례로, 4월과 5월을 여름을 준비하는 시기의 세시의례로, 6월을 여름철의 세시의례로 나누어 검토할 것입니다.